유튜브 속 정치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에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 논의에 지금 들어갔고 내부 투표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군부를 한참 뗐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그냥 꺼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라고 하면은 여하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모르죠. 근데 이 전당원 투표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고 전해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내부의 당원들의 의견도 반반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결단을 갖다 내린다고 해도 그것이 당원들을 갖다 충분히 설득할 만한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판세 속에서 이제 당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선택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원 전체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고. 당원 전체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고려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좌고우면하는 그런 태도를 갖다 보이기만 하면은 그것이 곧 역풍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쪽을 결정내든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가 가장 명분상 또 실질적인 효력상 가장 좋은 그릇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여하튼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계속해서 꼼수라고 비판해 오던 과정에서 이런 논의에 어쨌든 참여하려는 의사 자체를 비추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전당원 투표까지 가긴 했는데 의견이 이제 반반 정도로 지금 갈려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참여하지 않던 참여하던 간에 둘 다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것들을 보면요. 비례를 염두에 둔 위성 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 원로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익에 해당하는 분들까지도 전부 지금 시민들이 만드는 그런 시민을 위하여든 정치개혁연합이든 심지어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만든 그런 그 열린민주당이든 전부 다 위성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고 특히 보수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 제야의 언론, 제야의 어르신들이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나름대로의 경륜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민주당에게 콜을 했다고 해도 그거를 갖다 덥석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정의당 또 지금 녹색당 등등이 이런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결정이 나든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하튼 민주당이 절대 위성정당을 본인들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에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물러선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사실상 그렇다면은 그것을 원하고 의사를 내비치고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PK라든지 수도권 의원 김혜영 의원 같은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사실 지금 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비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떨어지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위나 의원총회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원 투표로 돌리겠다고 하는 거는 국민 투표가 아니라 당원 투표잖아요. 민주당원들 당원 투표로 가면 아마 이거는 민주당의 의석을 위해서라도 그냥 비례정당을 창설하자는 식으로 우리가 이걸 갖자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소신과는 다르게 당을 위해서 그렇게 전략 투표할 가능성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6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비례대표 공선 규칙을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만드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창당에 들어갔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는 과연 민주당에서 그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인지 그 규모라든지 순번 범위, 정의당의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김성수 평론가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정의당과 민생당의 반발은 여전하고 절대 여기에 발을 담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를 좀 보면요. 차라리 연동형 비례제 후회한다고 고백하라. 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 의석 도둑질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졸속 정치 가담 절대 하지 않겠다. 민생당 전당원 투표 저열한 술수다. 결국에는 참여하기 위한 명분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서 물론 뭐 참여 방식은 이후에 이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그럼 이 결정은 이후에 이제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중도층이나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이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명분 확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뭐 규모라든지 순번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명분이 될지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친박연대나 우리공화당 같은 어떤 소수 정당을 그 순번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는 그거는 이제 위성정당이 아니라 명분이 살아나는 건지 어차피 같은 경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중도층이라든지 그런 표심은 다른 뭐 어떤 국정 운영 상황이라든지 사법개혁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단지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전체적인 국민 표심에는 별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야권의 비판 그리고 여권 내 정의당이나 민생당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비례 의석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참여 방식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정의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만 몇 석이라도 정의당은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정의당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미 자신들에게 완전히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의석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정의당의 지금 물밑 대화에서의 의견은 정의당을 플랫폼 정당이라고 보고 여기다 담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주장까지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를 일각에서는 당초대로 그냥 정의당에게 밀어주면 될 것을 왜 또다시 만드느냐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의당이 이렇게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근데 명분에 따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역구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보들을 다 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구는 공교롭게도 지금 박빙의 승부를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제되는 곳에 다 꽂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위한 수순이었을까요? 20석을 채우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거기서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박빙, 그러니까 양당이라고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박빙을 벌이고 있는 구도 안에서 이제 사람들 갖다가 다 거기다 배치를 했다는 거죠. 70군데가 넘어요. 캐스팅 보트를 본인들이 주고 싶다라는 의도입니까? 거기를 갖다 양보할 테니까 자신들이 뭐 울산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거 연대였고, 거기를 갖다 포기해서 될 수 있도록 같이 연합해서 운동을 할 테니 당원들에게 전부 정의당을 찍어달라고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꼼수가 아닙니까? 꼼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산으로 정의당이 30석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건데 국민들은 그러한 계산 자체를 버리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자면 아무리 정의당에게 표를 갖다 주려고 해도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 때문에 최소한 28% 이상, 오늘도 이제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정당을 지지할 때 비례정당을 지지할 때 얼마
어떤 곳을 지지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리얼미터에서 물어본 예, 수치는 자료가 빼고 있어요. 그냥 뭐 예. 어디가 우세했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략- 제가 인용 못 하니까요. 예, 대략 그 2등 정도인데 예. 30%에 가까이 이렇게 예. 수치가 이제 미래한국당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를 정의당에게 그 전략 투표를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래한국당에게 의석을 그냥 도둑질 당하는 거를 눈 앞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선관위인데 선관위에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사실상 포기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래통합당을 허가해 주면서 네. 비슷한 정당들이 줄줄이 이제 계속해서 창당하고 있고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마땅히 화를 낼 곳이 어디냐면 심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곳에 예. 화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헌법 소원이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심판이 그렇게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게임은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부담은 자신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정의당이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아, 근데 정의당이요. 네. 심상정 후보가 무슨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참여 안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출 보고회의에서 우리는 참가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번복을 할 수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지지층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비율이 좀 1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 지금 현재 드러나는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정의당이 뭔가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또 어떤 뭐 향후에 뭐 정의당이 계속 참여를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명분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 표심이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소수 정당으로서 지금 수십 년 넘게 백기환 대표 때부터 자리매김하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지지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신, 명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가치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정의당이 원하는 의석수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 그 정의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비례연동형이 이제 도입된 이후에 결국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정도의 득표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의 추이 예상들을 저희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허가가 나면서 이제 연합 비례위성 정당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에서 컷오프가 됐는데 지난달 28일에 의사를 내비쳤는데 결국에는 신당을 어제 창당을 했습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 근데 이 역시도 지역구를 내지 않는 위성 비례 정당인 거죠? 위성 정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위성 정당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성 정당은 정확하게 본래 그 지역구 후보들을 갖다가 내고 있는 당이 자기네들 의원을 꿔주기를 해가지고 당 하나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뭐 자기네들이 지역 당사가 있다고 하는 곳 가봤더니 그 논에 있는 무슨 창고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당을 선관위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당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의원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내부로 다양한 민주 진보 세력들의 후보들을 담아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럼 여기는 취지는 굉장히 그 비례연합당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는 성향 자체가 예. 이제 민주당 성향을 더 중시하는 그런 후보들을 갖다 담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서로 다른 그런 움직임이 굵직하게는 3개가 지금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플랫폼 정당이 하나 나왔고 그것도 역시 정치개혁연합. 어제 이제 창당을 다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곳이 아직까지 창당 등록을 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나와 있고요. 예. 거기는 이제 제야의 그 원로들,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었죠. 문성근 배우와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들 중심으로 만든 곳이 열린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다른 성향이 다른 거죠. 예, 성향은 다른데 열린민주당이 만약 이제 창당이 됐는데 사실 그 지역구를 내지 않고 정당 지지만 받는다고 하면 어차피 3%를 못 받으면은 사실상의 그 민주당 계열의 표를 갉아먹게 되는 갉아먹고 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 3개 정당을 어떻게든 합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세 개 정당이 제대로 합해서 하나의 단일한 번호를 만들어 주고 또 일정 정도 순위 이상이 올라가 줘야지만 많은 그 민주 진보 진영들이 그 당을 갖다 지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산 넘어 산에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